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자산입니다. 이 채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몸의 변화, 특히 병원에서는 충분히 설명 듣기 어려운 뇌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실제 삶의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8세 김정자 씨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주방으로 가 밥을 차리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가방을 챙겨 문을 여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평생 반복해온 하루의 시작이었기에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런 자신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안부를 묻던 사이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에 김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자 씨, 집에서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울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의 장면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마치 누군가 그 부분만 도려내 간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김정자 씨의 머릿속에는 최근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잊어버려 한참을 서 있었던 날, 물을 끓여놓고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냄비가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몰랐던 순간 분명히 하려던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져버려 어색한 웃음으로 넘겼던 기억들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면 다 그래,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 한다는 말을 쉽게 했고 김정자 씨 역시 그런 말에 기대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스 냄새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깜빡 잊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자 씨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끝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분명한 불안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괜찮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번에는 혹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사고가 난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잊어버렸다는 사실보다 잊어버린 줄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정자 씨는 또 하나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였습니다. 며칠 뒤 김정자 씨는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얼굴만 봐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오가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골목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던 동네 사람들, 김정자 씨에게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한 골목을 돌다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상대방은 반갑게 김정자 씨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자주 보던 사람이었고 이름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잠깐 멈칫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김정자 씨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순간마다 말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순간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이 지나서야 갑자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뒤늦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선명하게 생각이 났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제야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떠올랐다는 사실보다 제때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물건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람 이름까지 헷갈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데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 말 뒤에 따라 붙는 불안까지 함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 그런 걸까? 아니면 나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던 대화 끝에 김정자 씨는 무심코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스불 이야기, 시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하는 순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건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김정자 씨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걸까?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괜히 미루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마치 김정자 씨에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렸고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는 걸까? 그날 이후로 김정자 씨의 하루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릴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집을 나설 때도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챙긴 게 맞을까? 혹시 또 놓친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은 김정자 씨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딸은 다시 한번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검사만 받아보자. 아무 일 아니면 다행이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김정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 문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결과지에 적힌 단어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전부 바꿔놓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병원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과 신문 건강 기사들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뇌 건강, 기억력, 치매 예방 같은 단어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건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늦출 수 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자신의 지난 생활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진한 커피, 끼니를 대충 때우던 식사, 움직임이 줄어든 하루, 그리고 밤마다 뒤척이던 잠자리까지.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생활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잠이 문제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이면 꼭 한두 번씩 깨곤 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밤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온 변화였고 그 신호들을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왜 텔레비전에서 본 그 말이 마음에 꽂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자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을 완전히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겁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약에만 기대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더라도 지금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침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 한 그릇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국을 먹고 나면 괜히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편안해졌던 느낌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기억을 붙잡은 채 부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던 김정자 씨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풍경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침이면 부엌 가득 퍼지던 고소한 냄새, 어머니가 커다란 냄비를 저으며 끓여주시던 들깨국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국을 먹은 날은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정신이 또렷했을까? 지금처럼 영양제도 많지 않았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몸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부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예전에 사다 둔 반찬들만 가득할 뿐 딱 떠오르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결국 외투를 다시 걸치고 집 앞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익숙한 냄새들이 김정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곡물 가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루째 쌓여있는 들깨를 보자 마음이 이상하게 놓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1,000원짜리 들깨가루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들깨가루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꾸준히 해보자고 말입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에 조금 넣어 먹고 국에 한 숟갈씩 넣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내가 엉뚱한 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자 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들깨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글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기름 성분은 흡수 방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김정자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김정자 씨는 그동안 자신이 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대로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들깨가루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너무 쉽게만 생각해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자 씨는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알아보며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정자 씨의 작은 실험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날 이후로 들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넘겼을 텐데 이제는 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적어도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김정자 씨의 눈에 한 문장이 유독 크게 들어왔습니다. 들깨는 그냥 물에 타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름 성분이 많은 식품인데 아무 준비 없이 먹으면 몸에서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의 기억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들깨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밥에 뿌려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 마셔보기도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걸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먹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은 별 효과가 없었구나. 그 말에는 아쉬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김정자 씨는 무작정 따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은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문득 그동안 자신이 건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한 가지에만 매달리고 그 외의 조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도 버텼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할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들깨가루 봉지를 바라보며 김정자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당장 큰 변화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컨디션은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기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서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기록조차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정자 씨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정보들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날 아침의 선택은 이후 김정자 씨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자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특별히 가벼운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커피포트를 꺼내는 대신 냄비에 우유를 붓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커피부터 탔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손이 달랐습니다. 우유를 데우는 동안 김정자 씨는 가스불을 한 번 더 확인했고 냄비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불을 줄였습니다. 컵에 따뜻한 우유를 붓고 그 위에 들깨가루를 2스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가루가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숟가락으로 살짝 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아침만큼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공복 상태에서 그 우유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급하게 삼키지 않고 한 모금씩 입안에서 느끼며 넘겼습니다. 맛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먹던 들깨국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때의 따뜻함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스스로에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루 이틀 마셨다고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날 하루의 몸 상태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머리가 특별히 맑아진 것도 아니었고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늘 잠에서 깨어나면 한동안 멍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짧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가까워지자 스스로도 놀랄만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는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을 꺼내려고 열었는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확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만큼 작은 차이였지만 본인에게는 충분히 느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수첩을 펼쳐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우유와 들깨가루, 머리 무거움 덜함, 냉장고 앞에서 멍한 시간 줄어든.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몸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억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자 씨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기억이 아니라 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이면 꼭 한두 번씩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쉬지 않았고 시계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고 특별히 피곤했던 날도 아니었는데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아 있었습니다.
순간 김정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을 그대로 지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잠시 누운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깼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몸의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깊게 잠들었다가 깬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덜 뻐근했고 머리도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밤이 한두 번 더 이어졌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전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제야 왜 사람들이 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잠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 괜히 짜증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는 표현보다는 머리가 덜 시끄러워졌다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하나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억력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잠이 먼저 망가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뇌가 쉴 시간이 없었고 그게 쌓여서 기억까지 흐릿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커피 생각이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한 아침이 이상하게도 하루를 버티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 변화가 오래 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잠이 조금씩 회복되자 김정자 씨는 자신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잃은 건 아니고 아직 지킬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정자 씨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먼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말하는 게 좀 달라졌어. 김정자 씨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다는 건지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지 선뜻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말이 훨씬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도 김정자 씨가 자연스럽게 앞뒤를 이어서 기억해 낸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변화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챘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내가 과장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들렀을 때 그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김정자 씨는 자연스럽게 그때의 내용을 떠올렸고 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기억하고 있네? 그 한마디에 김정자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버무리거나 아, 그런 얘기 했었나 하며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기억을 붙잡는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달라진 거 없느냐고, 혹시 병원에 다녀왔느냐고 말입니다. 김정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병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아침마다 하고 있는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를 넣어 마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커피를 줄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서 오히려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을 조금 다르게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봐 걱정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면 이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루 좋다고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작은 변화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심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김정자 씨는 어느 날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먹는 것만큼이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자 씨는 냉동실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탓에 안쪽에는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다는 이유로 문만 열어보고 다시 닫았을 일이었지만 요즘은 이런 작은 일에도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곧 몸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냉동실 한쪽에서 오래된 들깨가루 봉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몸에 좋다길래 한꺼번에 사 두었다가 몇 번 쓰고 그대로 넣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봉지를 집어들어 살짝 흔드는 순간 김정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익숙한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그 냄새를 곰곰이 맡아보았습니다. 마치 크레파스 같은 냄새였습니다. 어릴 적 문구점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냄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돈 주고 산 건데 하면서 그냥 국에 넣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김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봉지를 묶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자 씨는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상태를 따지지 않고 먹던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정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깝다고 먹었으면 오히려 독이 됐겠지. 그 말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먹을 때도 사둘 때도 그 상태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자 씨의 부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저것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소량으로 두고 상태를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이유로 무작정 쌓아두는 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몸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먹고 나서 불편해도 냄새가 이상해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이상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김정자 씨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냉동실 문을 닫으며 김정자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버렸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지켜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 김정자 씨의 아침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 생각부터 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데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불을 켠 뒤 잠시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김정자 씨는 괜히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느낍니다. 따뜻해진 우유에 들깨가루를 넣고 천천히 저어 마시는 이 아침 습관은 누군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약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니며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정자 씨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불안이 먼저 따라왔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잊지는 않을까, 또 멍해지는 순간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느낌 대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젊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걸 예전처럼 해낼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의 몸 상태에서 지금의 나이에 맞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깜빡할 때도 있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처럼 겁부터 나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한가 보다, 잠이 덜 깼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제 건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해야만 안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도 괜찮다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냉동실에서 오래된 들깨를 버렸던 날처럼 필요 없는 걱정과 습관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딸과의 통화에서도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고 대화가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정자 씨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확인받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안정감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무조건 잃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아직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뇌였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돌보려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도 김정자 씨는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들깨가루,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이 작은 반복이 그녀에게는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의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김정자 씨의 하루는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뇌를 돌본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신을 챙기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